한 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도 무료 방송하느라 바쁘십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이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동안 한 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해주는 다양한 시간, 또 지금 이 순간은 한 교수 한 큐로 시장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 지금도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 반도체 장비주 사이맥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다른 IT 섹터들보다도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장 분위기가 어디선가 잠깐 본 듯한 흐름입니다. 종목구들의 구도가 어디서 봤냐면은 올해 3월 달 코로나19 폭락 장세 이후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여타 IT 섹터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맥스라는 종목은 참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매집을 해보고 길목을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장세가 좀 출렁거렸고 반도체 관련 전반에 걸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했었죠. 하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건 실적과 성장 가치를 따라서 간다는 측면에서 길목을 잡는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고 결국 주가가 오늘 양봉을 기록하면서 장대양을 기록하면서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기간 중을 거쳐왔던 종목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여기다가 하반기 내년 이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직 크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 종목의 주가 반등은 오늘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반등이 될 겁니다. 시장이 워낙에 출렁거리고 누르다 보니까 앞에처럼 또 가다가 또 한번 살짝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홀딩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밀릴 때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명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전반에 거친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ISC라는 종목도 그래서 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이 종목도 참 기업 내용 좋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리뷰를 통해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께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답답했던 종목입니다만 결과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완만하게 반대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직전 고점 물량 받고 연이틀 동안 혼조 장세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세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ISC라고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과 성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살아나면서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내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역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전반적인 장세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와중에 IT 섹터들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미 오르고 나서 안 빠졌습니다. 옆으로 기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인 2단 상승이 시작됐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과 저가 매수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G 하나 더 보겠습니다.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더디다 보니까 역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주가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직전 저점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미 여기서 근래 최저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 밑으로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가격으로 가면 갈수록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더구나 5G 관련주는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구조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큽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감들은 투매가 아니라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5G도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HFR까지 또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종목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리뷰 계속해 드릴 테니까요. 한 큐, 한 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을 좀 답답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큐는 어떨까요? 자, 오늘 한 큐는 물량 털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량 털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털어내면서 시장을 저지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 물량은 개인들이 털어내는 것이고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면서 그 물량들을 털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시장 전면에 부상하고 있고 네.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폭락세를 보던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 와중에 외국인 소외됐고 개인들만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이제 지금부터는 기관을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외국인으로 바뀐 겁니다. 외국인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는 절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출렁출렁거리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개인들이 따라가면서 시세를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 바라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초가에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장세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이 형태가 됐었죠. 그나마 지금 주가가 많이 아랫꼬리 달고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그나마 좀 괜찮은 장세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일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라든가 지금 해외 유럽 증시죠. 다른 국가들도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들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장세는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외국인 투자가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매도합니다. 선물을 매도하는 상태에서 현물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가 없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는 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로 못 가고 흔들어대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특별한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악재 없고요. 악재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또 고점 매물 소화해냈고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재상승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 증시는 정말 강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된 후에 주가 상승세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직전고점 사상 최고점 돌파까지 임박이 될 정도로 미국 증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재가 없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 물량을 받고 약간은 물량을 소화해내는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주변 여건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정말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이제 12시 조금 넘는 구간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하단에 있는 녹색 선입니다. 녹색 선을 중심으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를 선물 매매 동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옵니다. 2월 달 초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오다가 그때부터 선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는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저평가의 선물을 매수했고 그러나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형태였는데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선물을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선물을 털어내는 이런 과정이 연출되고 선물을 팔면서 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반면에 위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현물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 차례 매도했다가 매도가 진정되는 모습이죠. 선물을 중심으로는 파는데 현물은
팔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오히려 현물,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눌러대면서 자기네들이 선호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오히려 매수하는 이런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파란색 선인데요. 파란색 선을 중심으로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가 좀 진정되고 계속 관망세를 보이다가 약간 지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죠. 코스피는 매수합니다만 코스닥은 매도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론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증권시장에 상단을 계속해서 제약하고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흔들면서 유망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단행하는 이런 형태의 수급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장은 외국인들의 흔드는 과정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고 충분하게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물량을 털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내일의 한 수는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질지 한 수로 이야기해 주시죠. 자, 내일 한 수는 보릿고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릿고개. 아, 이거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 그쵸. 지치신데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견딜까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조금 슬프긴 하죠. 당연하죠. 네. 단어를 보면 슬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고픈 구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배부른 기간,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수확하는 구간을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보릿고개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언급드렸듯이 지금 증시 주변에서는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여기다 이제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죠. 그러나 그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결국에 11월 3일 미국의 대선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변수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증권시장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더군다나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가 꺾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의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여기다가 한국의 경제 지표도 좋아요. 지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못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힘드신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한 시차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미국 증시를 또 못 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미국 증시와 함께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지표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글로벌 2위고 라고 말씀드렸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주가가 못 갈 리가 없겠죠. 결국에 주변 여건 자체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장세는 약간의 혼조 장세 후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일 한 수에서 시간을 투자하자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해야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시더라도 역시 지금 현재 쌍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강세가 나타났었죠.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3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눌러대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패턴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을 물량을 받는 그런 흐름이어서 아직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주 중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기간주 중에 나오고 나서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빠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5일 평선과 21선의 지를 받고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약간의 기간주 중에 좀 더 진행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물량을 소화하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시세 흐름을 예상하시고 단기적인 혼주 장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좋은 주식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좀 멈추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면서 지금 1149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등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입출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일단 환율 강세,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당장은 증권시장으로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분명 외국인들은 어느 순간에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기회로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한때 공포 때 그때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많이 치솟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환율은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 무엇을 사야 될지 지금 시청자분들의 채팅방에 뭘 사야 될지 도통 살 종목이 없네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때요, 한기수 매니저님? 지금 당장 주식을 사실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서 우리는 연말 그리고 내년에 시세를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매집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기 관점에서 보는 종목보다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오늘은 제가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1.8%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앞서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차트 패턴상 이들 반도체 장비주가 올랐다가 안 빠지고 올랐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형적인 2단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한미 반도체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 레이저 마커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가 만들었던 EMI 실드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 EMI 실드라는 장비가 출시 4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시장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EMI 실드라고 하는 그 제품은 뭐냐면 일명 전자파 간섭 차폐 기술을 해가지고 일부 반도체에 노이즈가 끼게 되면요. 하나의 이제 전자제품에 많은 반도체가 있겠죠. 그 하나의 반도체에 노이즈가 끼게 되면 그 노이즈에 인해서 다른 반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약간의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전자파를 노이즈를 다른 반도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5G라든가 그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상당폭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IT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에 따른 실적 호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주가는요, 이미 안정권에 왔습니다. 강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이제 만원 선에서 쌍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가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눌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을 또 한번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든지 약간은 출렁거렸다 또 가든지 결국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보다 충분하게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까지 제시되겠습니다. 직전 고점 13,000원까지가 이제 가장 매물을 많이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3,000원까지만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당장 내일 큰 수익을 가져다 종목보다는요, 우리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연말 또 내년 상반기에 배를 불릴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